지금 고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을 땡기는 수익률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돈을 잃지 않는 경험입니다. 아무래도 또 2차 전지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지난주에는 막 공매도 전면 금지 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주식 그 주가가 지금 막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말씀드린 게 결국 2차 전지는 우상향은 할 거다. 근데 변동성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몇백만 원 간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명확하게 근거 숫자를 따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로 보시면은 뭐 많이는 마이너스 70%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자가도 마이너스 한 50%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투자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은 결국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더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배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히려 GM은 고점 대비로 많이 밀려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 버핏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GM.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고금리 기조에서는 자동차를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잘 못하냐 그러면은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고점 대비로 한 20% 30% 정도 하락을 하면은 또 한번 약간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러고는 이게 실적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숫자로 좀 날카롭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좀 매도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매도를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 매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심리가 좋아지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심리가 안 좋아지면은 보셨다시피 10%씩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좀 허다할 거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한동안 지속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뉴스를 보면 네. 진짜 뭐 되게 뭐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본격적인 가격 경쟁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잘 팔린다고 하면서 도요타를 또 되게 추켜 세우고요. 네. 그러면서 전기차의 미래를 좀 안 좋게 보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전기차의 미래는 그 지연된 것뿐이지 가긴 가는 거라고 보시긴 하는 건가요?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는 승용차 시장은 전기차, 그리고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용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전기차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수소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수소 관련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물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효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배터리는 무게가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로 오랫동안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타이어 공부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무겁다. 그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이어 마모도 많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용차 말 그대로 계속해서 운행을 해야 되고 이제 좀 장거리로 운행해야 되는 상용차 시장은 뭐 수소 같은 이런 수소 스테이션 중심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우리가 뭐 조그만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100% 간다라는 것도 좀 어찌 보면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고는 이게 전기차는 안 된다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과장된 표현이다.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승용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혹은 전기차를 보완할 수 있는 몇 개의 친환경 섹터가 주류가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게 장거리로 이동을 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수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수소 트램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전기 트램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럼 선박에는 뭐가 적용이 될지, 비행기는 뭐가 적용이 될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은 그렇게 미래가 어두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빅테크 혹은 나스닥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2차 전지도 결국에는 반도체와 똑같은, 기존의 자동차와 똑같은, 혹은 철강화학과 똑같은 하드웨어 산업이다. 이걸 보시면서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이유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사이클도 많이 탈 거고 변동성도 많이 탈 거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탈락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레드오션화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 뭐 전쟁사는 다들 아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몇몇 기업으로 재편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좀 강조되는 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뭐 경쟁 관계에서 이제 뭐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거는 너무 좀 많이 좀 과한 상상이다. 전기차가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중국 시장에 밀릴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든 차량이 이제 전기차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과한 설정이다. 우리는 좀 더 좀 논리적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변동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전기차의 파이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는 이 시장에서 수소 혹은 뭐 다른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모빌리티, 다른 구동계와 함께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미래를 그 너무 막 그 주가 오를 때는 진짜 막 다 바꿀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긴 가는 방향 그리고 대세는 맞지만 그리고 또 너무 막 그때 우리가 품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오를 때는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테슬라가 그 진짜 막 다 나올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막 그렇고 뭐 AI 뭐 자율주행도 막 작년 재작년인가 한 3년 전부터 막 다 된다고 했는데 네. 계속 연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또 악재밖에 얘기를 안 해요. 네, 빠질 때 되면 테슬라가 안 된다,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하다 또 반등 주니까 봐라 테슬라는 된다, 자율주행의 수준을 봐라. 또 빠지니까 하는 말은 사이버 트럭 언제 나오냐, 사이버 트럭은 팔수록 손해일 것 같다. 또 오르니까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 이게 뉴스 플로우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약간은 좀 시간을 낚는 분들, 강태공 같은 분들 대신에 정확한 방향성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으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고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을 땡기는 수익률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돈을 잃지 않는 경험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투자를 자칫 잘못하면은 뭐 적자 보는 기업이나 부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는 이게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살아남는 경험을 쌓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기 쉬운 시절에 투자하기 좋은 시절에 좀 더 과감한 배팅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좀 하드 모드의 게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레벨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배팅을 하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가 다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좀 더 지키면서 그리고는 내가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다음 시장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뷰를 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버님께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시고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에코프로 많이 싫어합니다. 네. 저는 당당히 말씀드려요. 저는 에코프로 많이 싫어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네.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카카오와 네. 에코프로를 싫어합니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또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네. 상장했는데 또 되게 막 암울하게 보더니 또 주가 상으로는 굉장히 상한가 2번 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장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 심리가 산타랠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무엇보다 2차 전지에 물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차 전지에 물린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대어가 나왔죠. 그 대어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일단 보시면은 유통 주식수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유통 주식 16%라는 소리는 얘가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4조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유통되는 물량이 6천억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 6천억을 가지고 누구누구 싸워야 되느냐 보시면은 일단 국민연금이 매수를 해야 돼요.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시면 MSCI에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FTSE라고 하는 또 다른 인덱스 지수도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ETF들 시가총액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ETF에서 패시브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 돈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기관들이 당연히 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네 그러니까 안 팔아가 되죠. 그러면은 주가는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물론 이게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매수 패턴이라든지 그리고는 뭐 인덱스 편입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이 IPO가 많은 시장에서는 하나의 좀 수급적 이벤트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초반 기세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 좀 더 2차 전지에 대한 심리가 자극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확실히 있겠네요. 고점에 물리면 또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갈 거냐 길게 가져갈 거냐를 잘 보시고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정하시고 매매로 가셔야 된다. 네. 그러면 테이버님께서는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어떤 쪽이 좀 2차 전지에서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셀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말 그대로 네. 뭐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쪽이 좀 더 괜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원자재 쪽이 중요하지 않냐. 네, 리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알베마이레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리튬 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엑소모빌 같은 기업들 그리고는 기존의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도 좀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서 사업 모델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는 탑픽을 꼽으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랑 삼성 SDI다.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 SDI는 왜 그런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갤럭시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는 뭐 전동공구라든지 여러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곳들, 충전용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진출이 가장 늦었어요. 근데 삼성 역시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애플과 같은 기업입니다. 되는 사업에만 돈을 붓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AI에 이제 진출한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를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주분들이 불만을 제시했던 이유는 마땅한 계약이 발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계약이 너무 없다라고 좀 많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다른 곳들보다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썰도 들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늦게 진출한 만큼 정말 돈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접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R&D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삼성 SDI가 지금 PER도 가장 낮고요. 15배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 SDI에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거는 그 소재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는 그 전반기 때 소재가 워낙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소재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반토막에서 막 70%까지 빠진 적도 있었는데 네. 소재 쪽은 그리고 세계 뭐 1위 기술력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소재 쪽은 좀 원자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삼원계를 하냐 리튬 인산철을 하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나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고는 현재까지는 세계 1등 기술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하고 놓고 보시면은 세계 1등 기술력이 정말로 다른 곳에서 치환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뭐 적어도 15%에서 많으면 30-40%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8%에서 7%로 7%에서 5%로 5%에서 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이유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가공 기술은 세계 1등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뭐 석유화학 기업들이 마찬가지죠. 정유 기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플랜트들 대단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유가가 오르면은 얘들은 주가가 오르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얘들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이걸 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소재 기업들 기술력은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기초 과학도 부족한데 기초 소재 쪽, 기초 소재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리튬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리튬을 소재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소재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소재를 가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케미칼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뭐
눈여겨봐야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영업이익률은 언제 반등하느냐 요게 좀 더 성숙 산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레드오션화가 끝나갈 무렵에 그때가 좀 더 영업이익률에 집중해서 볼 때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 변동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를 좀 괜찮게 보셨는데 네.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좀 크게 이렇게 좀 주목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IRA였잖아요. 작년 네. 초반에도.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그런 법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IRA가 폐기가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지만 대부분 그 얘기합니다. 수정은 되겠죠. 근데 폐기라는 부분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권이 1차로 들어섰을 때, 첫 번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인프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그때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한 게 첫 번째 정권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 이게 좀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18년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은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정권이 바뀌었죠. 바뀐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기존 법안의 뼈대는 트럼프가 세웠던 인프라 투자 법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발전 혹은 미국의 경기 시스템 이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수정은 있겠으나 IRA 관련돼 가지고 이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거냐? 근간이 미국의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거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전기차는 안 된다. 친환경은 사기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안이 어디로 전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는 전기차 업계에는 상당히 좀 치명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정권에서는 원전을 상당히 안 좋게 봤었죠. 근데 다시 이번에는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력으로 삼는 곳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조금 시계가 연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으나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니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리고는 지금 올해도 어찌 보시면은 11월 초까지 엄청 따뜻했어요. 갑자기 추워졌죠. 그러고는 이 부분에서 작년 여름이었나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40도, 50도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고는 뭐 겨울에도 1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실제로 이러한 이상현상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결국에는 바꿀 수는 없을 거다. 뭐 전 지구를 미국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만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에는 민주당이라는 의회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축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은 이게 또 정치 테이블에 또 올라오겠죠. 보조금이 조금 축소된다 그러면은 조금 주가에는 타격을 받겠지만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다시피 IRA 폐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전기차 완전 뭐 안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좀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균형과 논리.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트럼프 되면은 한 1, 2년은 좀 주가가 좀 많이 쉬어가겠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워낙 핫했고 고점에서 뭐 고점이 아니더라도 높은 가격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그 급상승했던 그때의 기억으로 빨리 반전이 좀 나오면 좋겠고 다시 그런 게 오면 좋겠긴 하겠지만 저희 코로나 이후 때도 V자 나온 다음에 하락을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종기를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2차 전지 섹터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주가가 급상승하려면은 금리가 네.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건 저 개인적인 한탄이긴 한데 뭐 국내에 있어가지고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주가가 비싸지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되고요. 주가가 이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주가가 싸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돈이 필요한 섹터는 금리가 높으면은 주가가 못 가요. 왜냐하면 고금리로 돈을 빌리면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돈을 못 벌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싸게 땡겨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그죠? 내가 들고 있는 내 계좌 내 종목이 빠지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오를 수 있을까? 이러면 오를 수 있을까? 왜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하지? 라고들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기업들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현재 시점에서 비싸냐? 5년 뒤 시점에서 비싸냐? 이런 부분에서 5년 뒤 기준으로는 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싸면은 고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